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래 누워 있게 돼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요.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래 누워 있게 돼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머리 손질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4월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확실하게 뭐가 있어. 알리바이가 안 맞아. 네. 구멍이 있어. 이 얘기죠. 특검이 밝혀낸 것 중에는 미용사 자매가 평상시 때 매일 아침에 청와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었죠. 4월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박근혜가 머리 손질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특검이 지금 밝혀낸 내용이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사죠. 세월호 사건 관련한 박근혜 행적인데요. 특검은 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협조, 그들의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특검의 발표는 이겁니다.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세월호 사건 전날이죠.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는 박근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리바이가 클리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가 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확실하게 뭐가 있어. 알리바이가 안 맞아. 네. 구멍이 있어. 이 얘기죠. 특검이 밝혀낸 것 중에는 미용사 자매가 평상시 때 매일 아침에 청와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었죠. 4월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박근혜가 머리 손질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은 안 움직이는 날이었거든. 내 추정은 그래요.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래 누워 있게 돼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기소한 사람들 피의 사실 이렇게 막 리스트별로 쭉 나왔지만, 그러니까 진미님이 말했던 그 명단들 속에 보면은 비선 진료로 가는 것은 속에 세월호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특검의 수사이기 때문에 탄핵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탄핵에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냐는 특검이 밝힐 것이고요. 헌재에서는 세월호 사건 나던 날 그 골든타임 때 무엇을 했냐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상만과 김영재를 둘러싼 시술은 아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특검이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 아줌마 아니면 비선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야매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청와대 내의 의료진들에 의해서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김상만과 김영재와 관련한 성형수술은 없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건 밝혀진 거고, 그렇다고 친다면 처음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새날은. 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 중에 구술을 했는지 또 연애를 했는지 이제 오리무중에 또 빠졌다. 전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날 14일 날 저녁에 시술을 했는지 15일 날 저녁에 시술을 했는지 이제 뭐 하고, 또 그 실밥이 보이는 게 곳곳에서 여러 번 보였다는 게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멍자국이죠, 멍자국. 네, 멍자국. 사실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했다면 어느 의사가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미진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예를 들면 김영만과 김상만 외에 다른 의사는 없습니까? 또는 다른 야매 아줌마는 없나요? 그리고 주진우가 특종을 했던 멍 빼는 주사와 관련해서도 당일날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술을 하긴 했는데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기간도 짧았고요. 협조 안 해. 그리고 그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해.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밝혀낸다는 게 아까 제가 했던 표현처럼 정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황. 그래서 미완의 특검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국회는 신민님 말씀처럼 특검 제2차 특검을 전 발동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진민님 말씀이 또 맞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인 거랑 뭔 상관이 있어? 할 건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증거인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박근혜가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권들은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서로 조율해야 되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면 조사하는 걸로 끝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서로 간에 협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촛불 집회가 계속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정치권이나 검찰 이런 쪽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타협을 봐버리는 상황이 올까봐 좀 두려운 제가 거예요. 그래서 어제 태진행동 관계자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직접 통화를 하지 왜? 아니 저녁 늦어서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의견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선 할아버지가 와도 집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제발 끝이란 말 하지 마라 15일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도 미진해져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특검법을 다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4.16과 관련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다.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실제 4.16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꺼리거나 주춤거릴까. 특검마저도 발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특검에서. 사실 이 정도면 특검이 아무리 청와대를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발표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도 이건 또 그들은 또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4.16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국가기관에서 저질렀는지 또는 특검도 어찌할 수 없는 기관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진미님 얘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건 뭐냐면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요. 유력한 후보 두 명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어요. 어떤 한 후보는요. 수사권 기소권 견제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1위의 후보도 지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일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검찰이 다음 정부의 최1순위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에 반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특검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검찰들이 가지고 놀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본질을 외도해버리고. 그래서 그걸로 대통령과 차기 당선된 대통령과 빅딜을 하거나 이런 개수작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대선 내에서는 숙련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게 촛불을 켜고 진실 제대로 밝히고 다시 또 특검 발동하거나 특수본 수사 발표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지 않으면 이 적폐를 우리가 과연 해소할 수 있는 거냐. 또 다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대통합이 어쩌고 개지랄을 또 하면 이건 검사들이 수사를 물타기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촛불을 좀 켜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저도 했고요. 우리 애청자들도 사실은 좀 그렇게 퇴진 행동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검찰한테 새로운 살아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니들이 진짜 개과천선해서 옛날 주인을 끝까지 물어뜯어서라도 지금 새 주인한테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같이 삶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집회나 행동을 통해서. 박근혜만 물러갔다 그래서 그게 끝인가? 물러가고 물러가기 전후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지. 뭐 누구 망명시킨다고 빼돌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박근혜 감히 어딜 가? 검찰에게 니네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뭐 더킹 영화에 보면 정말 대선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가면서 누가 될 것이냐를 막 쪼르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줄서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촛불 전국을 봐라. 니네가 정말로 충성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이 권력의 주인이다.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니까. 라는 것을 보여줘서 검찰에게 니들 지금 찌라시님 얘기처럼 그딴 식으로 나오면 진짜 어떻게 너네들의 권력을 해체할지 알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압박은 결국 끝까지 광장을 해체하지 않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검이 발표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만. 박근혜가 김경숙 학장 남편 국가자문위원회 이촉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내용으로 나왔고요. 이재용 승계에 위해서 박근혜에게 직접 청탁했고 정부 부처도 움직였다는 것도 특검이 지금 밝혀냈고요. 세월호 추모지 편했다고 블랙리스트 올렸다는 내용도 발표됐고요.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직접 개통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자기 본인이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 사용 요금도 최순실 회사에서 미송 빌딩 지불됐다 그러죠. 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박경수 특검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가 뇌물수수 혐의 확인됐다.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 정도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따지면은 그중에 핵심 하나가 나온 거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저는 탄핵 사유가 확인됐다고 봐요. 그들은 했다고 하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 원수로서 하지 않은 점 그게 저는 확인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는 사회가 국민이 굉장히 공동지갑론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특검이 그걸 밝혔죠. 강남의 집 부지 매입 때 최순실이 어미가 지원했고 그리고 이번에 옷값을 전부 다 최순실이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지갑론이 오케이 증명이 된 거죠. 뭐 박근혜 측에서는 아니다고 집하고 옷값은 다 박근혜가 직접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증거가 이제 불충분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헌재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세월호 당일날 왜 3시에 나타난다고 했다가 5시 넘어서야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뭘 또 어마무시하게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아닌 거고 그것도 한참 나중에 4시 넘어서에 그 뭐 차를 빼는 이제 그거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네들이 얘기하는 바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라리 자료가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은 결국은 묻히잖아. 무자료라서 묻히는 거야. 나머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야, 이 세월호 7시간 진짜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면 어떠한 자료도 찾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압수수색해도 저는 자료 못 찾는다고 봐요. 하긴 없었으니까 못 찾겠네. 그러니까 없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증거 자료가 남아 있겠습니까?